국토연구원이 전국 74개 시군구를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과 30년 뒤면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차재권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원도 시민 이 동구와 중구, 서구 그리고 영도구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 전반적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저는 중구, 동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부산의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도심이 이제 산업 기반이 좀 약해지면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슬럼화가 좀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는 그런 비율들이 저는 굉장히 낮았다고 보고요. 많아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원도심에 비해서 부산 진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남구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또 새로운 도심이 생기면서 번성하게 되죠. 그럼 그쪽으로 이주를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부산 전체가 이제 경제가 좀 자꾸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특히 청년 인구가 좀 유입되어서 나가는 인구 유출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저는 삼박자가 맞으면서 오늘의 이런 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토연구원에서도 지방 소멸 가속화 원인을 인구 유출로 꼽았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대부분이 1개 이상의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놓고 봤을 때 인구 이외에 또 어떤 요소들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인구 외에 너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거의 격차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앞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진입하는 그런 세대들한테 중요한 거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회의 격차.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회는 이제 교육의 기회, 그다음에 또 일자리의 기회, 그다음에 문화를 향유할 기회. 이 세 가지 기회의 격차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의 청년층한테 물어보면 문화 향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또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산다면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격차들이 좀 줄어들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위에도 소득의 격차라든지 많은 격차들이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격차는 그런 일자리와 교육 문화 그다음에 어떤 소득 격차 이 정도는 중요한 격차로 저는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 격차들이 더 양극화를 또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방대학의 위기와 청년들의 유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할 때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사회복지, 보건의료 이렇게 9개 분야에 대해서 삶의 질 만족도를 저희들이 묻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주거와 환경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산에서는 불만족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서울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분야는 일자리 분야 역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서울이 이제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20.1%였는데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도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낮군요. 이건 대단히 높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불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65.1%입니다. 이건 너무 높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산 청년들은 그냥 혀를 내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를 왜 떠나고 싶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특히 1순위만 꼽아달라고 물었는데 서울 응답자는 부동산이 44.0%. 이거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3.6%가 실업과 고용의 문제 때문에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서울과 부산의
온도 차가 엄청난 거죠. 예, 뭐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발전 정도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에 머물 거냐 아니면 떠날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40.8%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응답자는 23.3%만 향후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예.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만족도에서 수도권과 또 지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네.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과 또 고용난이 증가한 상태에서 더 가속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정부는 균형 발전을 또 국정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실속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균형 발전 부분을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10년 동안 조금 그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보수 정부였지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런 유산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왜 커지느냐? 저는 예.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됐다. 균형 발전을 하는 게 결국은 균형 발전의 기본 컨셉은 전국을 뭐 5개 내지 7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에 대단히 제한된 균형 발전 특별 회계라고 하는 거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가질 수 있는 효과라는 게 대단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기계적인 균형 관점에서 그냥 똑같은 아주 적은 제약된 자원을 그냥 똑같이 나눠 가지는 방식보다는 뭔가 대성부른 나무를 좀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저는 해주는 그런 균형 발전의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다음 뭐 제20대 대통령으로 들어서시는 분은 이런 부분의 균형 발전의 새로운 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저는 저희들이 사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게 서울과 부산의 두 개의 거대한 성장 거점이 마련되면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80년대 이후에 왜 경제는 망가졌느냐? 결국은 부산 축이 무너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수도권 지수중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성장 거점으로 원래 있던 이 축을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이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된다면 우리는 좀 색다른 또 균형 발전의 시대도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준비를 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 체계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진단에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6건인데요. 어떤 규정들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뭐 국회에 지금 발의된 특별법들이 6개가 다 통과될 가능성은 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반대하는 거는 뭐 여야 다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통과는 되겠지만 저는 그 내용이 정말 혁신적이냐 이 부분은 좀 다시 평가해 볼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한 발전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멸 위기 지역에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주거, 교통, 인프라라든지 문화, 의료 전반적인 부분에 위기 소멸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는 특별법의 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6개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들을 좀 일괄적으로 개선시켜서 뭔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자 뭐 이런 이제 법의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부적으로 법안을 들어가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뭐 지역 활력화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걸 위해서 민간 투자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건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을 공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이제 뽑아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국책 사업에서는 특히 소멸 위기 지역이 국책 사업에 할 때는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인센티브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저는 약간 뭐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종합 선물 세트의 꾸러미를 열었는데 그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캔디가 요만한 캔디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마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아마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대단히 인구 그 주민들
조금 넓은 마음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저는 고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120명이 넘는 그 수도권의 의원들도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이 특별 법안들을 좀 바라봐서 좀 풍성하게 꾸려져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또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취지가 해주셨는데요. 좋죠. 예, 예. 또 앞으로 또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걸 뭐 런칭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개정안들을 마련해가면서 예. 또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인 재앙을 막을 대책은 국가 균형 발전밖에 없다 이런 네네.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 분권이 필수적인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 주소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자치분권의 저는 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분권은 보통 이제 저희들 4대 자치권을 강화하는 게 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 중에는 입법의 자치권, 그다음 재정의 자치권, 그다음에 행정과 조직의 자치권, 뭐 사법의 자치권 이런 아니면 요즘은 또 복지의 자치권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자치권들이 있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이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시켜 온 그 분권 분야는 주로 행정과 행정 사무의 예. 자치권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 일괄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됐죠. 지난 예. 1월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됐던 거는 주로 재정도 아니죠. 그냥 주로 행정 사무 예. 이런 것들에 일괄된 어떤 방향 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그다음에 입법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입법 권한을 좀 지방의회 입법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방 정부의 재정의 자율권을 어떻게 확대하는가 이게 저는 지금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 근데 재정 분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7대 3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예. 지금 반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빨리 7대 3으로 가서 6대 4까지 가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방 정부가 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게 지방 의회가 거의 법률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을 가진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예. 거죠. 뭐 그런 것들. 근데 세원이 있으면 지방세를 좀 자율적으로 매기게 한다든지 예.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세목을 구성하게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종류의 자율권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입법의 자치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 조항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그 조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대단히 포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 방식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도만 고쳐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거니까 저는 예.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마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또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번에 입법의 자치권과 재정의 자치권에 관한 좀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도 많은데 네. 그렇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 네. 완전한 의미의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또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을 하려면 예. 개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 조항 딱 2개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헌법보다 하위 개념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지방자치는 대단히 저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근원적으로 다음 대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 대통령은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만드는데 저는 좀 올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는 거고 지방 분권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의 또 필수 요소에 대해서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불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또 상생을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불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방향과 또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경 메가시티의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게 네, 그렇죠. 메가시티를 사실 의 개념을 만들어내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경쟁 과정에서 충청 메가시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발전에 나눠 먹기식 균형 발전으로 또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 불경 메가시티는 어떤 메가시티 중에서도 좀 특별한 메가시티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왜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부산, 경남, 울산, 동남 강력권이 성장 거점으로 버텨줘야 발전이 가능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좀 새로운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고 경부 측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관점에서 불경시티의 불경 메가시티에 좀 더 특별한 강조를 두고 이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게 왜 필요한지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저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에 대한 끊임없는 좀 홍보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메가시티 만들면 내가 나한테 뭐 밥이 돼 쌀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지방 정치인들은 부산시장은 그래 밥이 돼 쌀이 돼 왜? 이렇기 때문에 예. 라고 하는 답을 주는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메가시티가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만져지게 예. 하는 그런 다양한 저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그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시민분들께서 피부에 와닿도록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예컨대 그런 거죠. 예. 뭐 낙동강 축이 지금 좀 덜 발전돼 있는 겁니다. 그런 예. 것들을 생태 환경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메가시티를 저는 제 느낌은 그래요. 메가시티의 행정청, 행정기구나 메가시티의 의회나 혹은 메가시티를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시설들을 만드는 하나의 미니 신도시 예. 같은 것들을 부산, 울산, 경남이 만나는 어떤 특정 지점에 예.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메가시티인 겁니다. 주민들의 눈에는 저런 게 메가시티고 저기서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걸 피부로 딱 느끼게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만들면 불경이 힘을 합치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다.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또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고 네. 하는데요. 하지만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분권이 가야 할 길은 아직까지도 예, 멀어 저는 보입니다. 굉장히 멀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일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전문을 고치고 전문에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는 우리의 기본 권리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딱 내세우는 전문과 함께 저는 헌법 조항을 두 개에서 한 8개 내지 10개 정도 늘려서 지방자치를 법률이 아닌 예. 헌법에 보장되는 방식으로 저는 보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법률 수준에서 지방자치법을 좀 강화해서 최소한 재정에 대한 자치와 입법에 대한 확실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예.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전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죠. 예,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지방소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방 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